가장 큰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무려 피해액이 약 5천억이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전국에 4만 명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피해자들이 노인이에요, 노인. 그리고 약자들, 장애인, 고선족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억울해서 지금 이렇게 거의 7개월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 어떻게 된 거였죠? 사기 수법은요, 쿠팡 같은 데서 물건이 반품되어 들어오면 그거를 아도라는 회사에서 말 그대로 아도 쳐서 싸게 구매해서 그거를 한류 열풍을 타고 동남아 등에 수출해서 그 수익을 준다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한 4만 명. 네. 투자금을 냈고. 네. 그래서 그런 고리에 그 수익금을 붙여서 반환해주겠다고 해놓고 그렇죠. 안 하는 그런 케이스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도 사기꾼 재판에 거의 이제 100% 참석하는 입장에서 그들은 이제 대표가 이천석인데 실토를 하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이것을 이제 펑지 사기로 알고 있었고 자기들은 일할 능력도 없고 그냥 사기를 인정하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네. 그래서 지금 몇 명이 기소가 돼 있죠? 지금 총 20명이 기소됐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구속 기소는 12명이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4월 16일 날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이천석 재판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4월 16일 다음 날.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너무나 노심초사하고 있고 또한 이천석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큰 형벌을 받아야 나머지 계열사 사장 그리고 모집책들이 형벌을 받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기대보다는 과연 큰 형벌이 나올까 현행법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이슈가 된 것처럼 저런 비싼 변호사를 사서 저렇게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이 될까 그런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시위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고 지금 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받은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이종근 변호사가 네네. 이 아도 인터내셔널 그 가해자 네.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누구 변호를 어떤 식으로 맡고 있는 겁니까? 네, 두 사람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열사 사장인 정지훈 변호를 맡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월에 기소된 선종호 계열사 사장입니다. 기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 아도 피해액이 계열사에게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지훈한테 이 EML 코인한테는 그 박경찬과 더불어 1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이춘석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리고 또 억울한 거는 정준이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근 변호사가 네. 변호를 맡고 나서 네네. 그 정지훈 네.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렸다. 네, 재판부에서는 뭐 돈을 줘서 보석으로 풀려난 게 아니라 하지만 저희는 풀려났던 이 사실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한지 말도 못해요. 겨울에 발에 동상까지 걸리면서요. 피나는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지훈 운 네, 그분이 그 아도 인터내셔널 본사가 하나 있고 계열사가 3개가 있죠. 계열사는 많습니다. 계열사가 네, 많아요. 근데 네. 그 정확히 그 지위가 뭐였죠? 계열사 대표. 계열사 대표. EML 코인 대표. EML 네. 코인 대표. 예. 계열사 정지훈. 사장입니다. 네, 정지훈. 하고 또 네. 손정호. 손정호는 네. 뭐죠? 거기도 그 대표입니다. 계열사 대표. 예. 다 계열사 대표입니다. 둘 다 아까 얘기한 그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었고 이번에 물론 사인계를 냈지만 이런 사건이 안 터졌으면 끝까지 변호했겠죠. 네. 그런데 이종근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나서 네. 그 피고인 중에 한 명인 정지훈 씨가 예.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다. 네. 며칠 전에.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대표인 이천석 재판도 결과가 좀 좋을까? 불보듯 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재판에 네. 우리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들이 법정에 한 30명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재판 네. 진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느끼신 점이 뭐죠? 저희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사실은 이런 일이 지금 언론에 이슈가 되었을 뿐이지 이미 수많은 가해자 전문 변호사들이 돈을 엄청난 액수를 받아먹고 가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속이 터져 있는 상태지만 누구 하나 우리 말에 귀 기울인 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저희는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지금 네, 이 변호사뿐만 아닙니다. 제가 실명 얘기해도 돼요? 네. 이수원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수원 변호사. 거기도 정치계에 입문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사로 접했거든요. 이수원 변호사가 들어간 재판은 거의 무죄 판결이 되게 많고요. 가해자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이수원 변호사가 들어간 재판장님, 그 판사님 박병범 판사님인데 저는 이제까지 들어간 재판에서 가장 피가 거꾸로 솟았던 재판이었습니다. 왜냐? 판사님이 변호사 말만 다 들어주고 이거는 도대체 변호사가 주인이 되는 그런 법정이었어요. 제 말은 아예 카트시키고 이게 지금 뭡니까? 피해는 우리가 피해자가 당했는데 왜 판사는 공정하지 못하게 가해자 변호사 말을 다 들어먹고 피해자를 마치 가해자 취급합니까?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날 전 잠도 안 왔습니다. 그게 지금 아동 인터내셔널 네. 재판 과정에서 네, 있었던 네, 네. 그리고 판사님들은 왜 피해자들한테 다른 건 안 줍니까? 가해자 변호사를 말을 다 들으면서 왜 피해자들은 다른 건 안 주냐고요? 피해자들은 진짜 그 방청석에 오기 위해서 짜장면 찍도 하루 쉬고 직장 월차도 내고 하루 일당도 벌어가면서 방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자들은 아랑곳 없고 발언 한번 시켜달래도 절대 안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공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까? 피해는 우리가 당했는데 왜 우리 목소리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도 피해자들 입장을 보면 그 담당 재판을 진행한 판사와 네. 그 이수원 변호사 간에 모종에 뭐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마음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수원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원 변호사가 제가 재판부에 알아보니까 작년 6월에 아도 인터내셔널 모집책 중에 하나인 함영원 변호를 6월부터 맡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8월경에 피해자들에게 위임장을 다 받아갔습니다. 무려 약 수천 장, 약 7천 장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변호를 하겠다고 위임장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위임장 받아가 놓고 고소 진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뭐라 되는 줄 아세요? 동작에 갔더니 안 받아주더라. 그러면 경찰서가 동작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함명원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 끌기 작전 아닙니까? 사기꾼들의 전문 특성은 전부 다 좋은 말로 시간 끌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수원한테 그때 막 다쳐 달라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수원이 우리 보고 1일까지 불러가지고 예? 우리 보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가해자 변호도 하고 피해자 변호도 하니까 꼬리를 내리고 그 다음날 사임을 했습니다. 정말 있잖아요. 가해자 전문 변호사 문제 진짜 많습니다. 이런 변호사 때문에 사기꾼들이 더 판치고 그들이 비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양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현실이 정말 대한민국 전역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전문 변호사들 정말 저는 그 사람들은 양심의 1마의 가치도 없다고 양심 1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떤 피해자들은 결혼 자금 다 넣고 결혼도 못하고 있고요. 어떤 피해자들은요 암 진단금을 넣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요 반지하 지하 월세를 대출금을 뽑아가지고 지금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지내고 있어요. 서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어려운 빚 조금 갚아보려고 어려운 현실 조금 좋아지게 하려고 투자했다는 그게 무거운 잘못입니까? 다 투자하면서. 근데 이런 사기를 당했는데 서민들은 힘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그런 서민들을 왜 두 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기꾼들도 괘씸하지만 이런 사기꾼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이 변호사들은 더 큰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요,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못 샀어요. 그래서 고소장도 엉망으로 샀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런 가해자 전문 변호사부터 수사 제대로 해야 되고, 더 이상 비상 수임료 받고 변호할 일이 없어야 되고, 저는 정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피해자들이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바람입니다. 가해자 전문 변호사들이 받는 돈이 거액이잖아요. 네. 그 거액의 돈을 받는, 뭐 지금 이종범 변호사도 마찬가지 22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돈이 결국에는 피해자들의 돈이겠죠. 당연하죠. 피해자들에게 다 사기친 돈이죠. 그래서 저희는 더 억울한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못 사는데 저것들은 사기친 돈으로 비싼 변호사 사고, 금천경찰서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들이 김행장을 이길 수 있겠냐고. 누가? 금천 경찰서. 경찰서 예. 관계자가. 그래서 그 피해자 대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이냐. 어떻게 경찰 수사관 입에서 피해자 대표한테 가해자 편을 그리 들면서 그렇게 조롱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 나라 현실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다 노인이고요. 정말 서민이고 약자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짓밟아 놓고 짓밟아도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그 사기꾼들이 더욱더 활개치고, 그 활개치는 걸 도와주는 게 이런 전문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부예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 온타한 게 제가 피해자 대표 되면서 제 삶이 초토화됐습니다. 아침 5시 위하려면 아침 5시에 나와서 밤 10시, 12시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국회가 하고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른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피해자인 대표인 저한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시민단체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고, 이 사기꾼 비호하는 세력들 다 척결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 바로 서려면요, 사기꾼 다 척결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요, 서민에서 극빈자, 가정 파탄자, 신용 불량자, 자살자까지 속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기꾼 새끼들이 그 돈을 다 해외로 코인으로 다 빼돌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은 정말 이제는 내 돈 맞자떨이를 떠나서 이 나라 사기꾼들한테 다 망하겠다, 우리가 나서자, 이런 애국 정신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발대식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돌아가신 국립현충원에서 발대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정치 이슈 관심 없습니다. 다만 정말 있잖아,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고, 이것이 이번에 기회로 왔다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저는 정말 외칩니다. 사람들은 너가 잘못해서 투자했지 하지만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위기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요, 이런 다단계 사기꾼들은 위기에 있는 서민들을 사기칩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 한 푼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걸 왜 모르십니까? 그건 우리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이, 그런 비참함이 우리를 그렇게 속아넘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하지 마시고요,
이런 현실밖에 안 되는 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만 원 한 장도 없는 피해 서민입니다. 어떤 피해자는 친정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남편한테 말 못하니까 그래서 돈이라도 조금 벌어볼까 싶어서 투자한 사람, 각양각색의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보고 욕할 문제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이 형벌이 약하고 또한 이 사기꾼들을 비하하는 세력들 때문에 사기꾼들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기꾼 없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고, 그런 특별법, 사기꾼들 중형 내리는 특별법 제발 좀 만들어주시고 재판 좀 똑바로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돈 많은 먹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다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공의가 바로 쓰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피해자들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피땀 흘려가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단계 사기 가해자들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이제 그 변호사들이 예. 피해자의 돈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예. 이게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수술을 했고 당연하죠. 이런 것 또한 또 다른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당연하죠.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예. 뭐 법률을 제정 같은 거를 원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다단계 사기는요, 대표만 이제 구속이 되는데 또 기소가 되거나 모집책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모집책들, 이 현행법으로는 모집책들이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모집책들은 돈 벌어놓고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또 다른 다단계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계속 치고 있고 그들이 돈 벌어서 이젠 다단계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청년들이요, 다단계 앱 만들어주는 거기 전부 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청년들이요 노인들 돈 다 빨아먹는 그 앱을 만드는데 다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나라가 진짜 청년도 노인도 한마디로 전부 다 있잖아요. 다단계로 돈 되는 곳이라면 다 그쪽으로 빠져드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게 저도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지금 공유 사무실 가보십시오. 청년들이 다단계 만드는 앱 회사에 전부 다 컴퓨터 뜨지고 있습니다. 우리 테헤란로 2호선 전부 다 다단계판입니다. 아시죠? 테헤란로 강남대로 십자가 이 2호선이 전부 다 다단계판이에요. 그리고 다단계 범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안 돌아간대요. 왜? 우리들이 차 마셔주지, 우리들이 임대료 내주지, 우리들이 밥 먹여주는데, 식당 운영하는데 우리가 경제 살린다고 이렇게 뻣뻣하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다단계 사기꾼들은요 이미 철판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나라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민생 말만 하지 말고요. 진짜 저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말만 하는 거. 제발 행동으로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혹시 그 피해자분들 중에서 피해복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걸 취한 사실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단계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 다 돈을 못 받는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다 포기한 상태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저렇게 팔개를 치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우리 보고 무고죄로 고소한대요. 말이 됩니까? 모집책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구속됐거든요. 야, 진짜 아까 위임장도 그렇게 받을 정도고 그들이 뻔뻔한가 파렴치하면 이미 돈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너무 억울해서 돈을 떠나서 이 나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시민단체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 꼭 아시고, 정말 사기꾼 없어지는 오로지 단 하나의 방법은 사기꾼 중형 처벌하는 특별법이다.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네, 다 들으셨을 거고, 저희들이 오늘 이제 여기 방문하게 된 거는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 어제 발족한 국민의힘 2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 대검 형사부장, 서울 서구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 근무 시절에 이 다단계, 그 다음에 유사 수신, 이 뭐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블랙벨트까지 받아온 이런 분인데, 작년 2월 검찰 퇴직 이후에 작년에 무려 160건의 사건을 수수했고, 그 중에 굵직굵직한 여기 지금 계신 아도 인터내셔널,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만 명 피해자의 5천억 정도의 피해액이 있고, 그다음에 슈스템 코리아, 거기는 또한 10만 명 정도의 1조 2천억 원의 피해액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인데, 그 가해자들, 지금 피고인이 돼 있는 사람들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신이 받는 수임료가 범죄 수익의 일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또 일각에서는 일부 양심 있는 변호사들이 그럴 경우에는 범죄 수익 수수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도 인터내셔널 피해자 대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를 법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 문제라든가, 또 일부 그 가해자 전문 변호사와 재판부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 그리고 아예 이런 가해자 전문 변호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를 업으로 삼고 거기서 또 더럽게 번 돈으로 정계 진출을 도모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변호사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저희들이 새롭게 느낀 것은 이게 이종근 하나의 문제가, 한 명의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아닙니다. 네. 아주 조직적인 세력이 있구나. 조직적인 세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점을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들을 더 조사를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결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진짜 문제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종근 변호사 부부에게 공개 질의를 할 텐데, 지금 아도 인터내셔널 그 피고인 2명의 변호를 맡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변호 맡자마자 지금 뭐 보석으로 석방됐고, 수임료를 얼마 받았는지를 떳떳하면 좀 밝히십시오. 지금 휴스템 그 코리아, 이건 본인이 밝힌 게 아니고요. 경찰이 휴스템 그 범죄 사기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22억 원의 자금이 이종근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을 하고, 그 휴스템 관계자한테 확인한 결과 그게 이종근의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 떳떳하면 자신이 얼마 받았는지 수임료를 밝히지 못합니까? 그 휴스템 코리아 수임료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밝혀지게 된 건데, 지금 아도 인터내셔널 두 사람의 변호를 맡으면서 착수금으로 얼마를 받았고 성공 보수로 얼마를 약정을 받았는지, 이거는 박은정 후보자 또 조국 대표가요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피해자 대표님도 좀 볼까요? 네, 다른 제가 오영희 대표님도 얼굴 나와야 돼. 일단 어떤 사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본인 소개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오묘하게 사기를 하시는 PS 재단, 웰 에코 재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노인들이 98%가 노인들인데요. 이 강태조 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이버 수사대의 고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가명이었고 이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네 군데가 상장이 돼가지고 뭐 2억이 되고 1억 5천이 되고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으니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재벌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국의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돈을 걷기 위한 하나의 희호였어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빨리 현행범을 체포해서 더 이상의 사기를 막아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약 3개월, 2개월 반 이상을 잠들고 있는 사이 12,000명의 피해자가 15,000명이 되더니 지금은 2만 명의 피해자가 벌어가지고 엄청난 지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이 나약한 서민과 피해자의 돈을 빨아먹고 내가 감옥에 가도 그 사기를 친 것이 이익이라는 그 계산하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사기를 쳐서 돈을 지금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소를 하고 몇 개월부터 방방거리는데 이 사건이 몇 년이 갈지 몇 개월이 갈지는 몰라도 이 공직자나 또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판검사 출신의 동기동창을 이게 선임을 해서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이걸 질질 끌다가 몇 년 후에 갚아도 되니까 그냥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고소한다. 그리고 피해 보상을 역으로 물어내게 한다. 이렇게 협박식으로 하면서 지금 피해를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사기 예방 국민회가 이렇게 이 단체를 구성해서 이게 특별법을 만들고 그리고 사기를 예방하는데 이거 애국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때로는 날도 세우면서 동참하게 됐는데요. 돈을 받고 안 받고 간에 대한민국 이 약자와 서민들이 98%라도 이분도 대한민국 다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이 아무런 검열도 없고 사기치는 사람들의 검열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지금 방법이 없는데 국가에서는 이런 자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미국처럼 200년 300년 강력한 처벌을 하고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3대를 공직자를 못 온다게 하거나 평생 감옥에서 후회하도록 산다 하면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경실련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사기를 예방하고 이게 독립운동은 전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 사기 예방 국민회는 그래도 사회단체를 어떻게라도 해서 희생과 봉사하는 정신으로 날이면 날마다 이 법원 앞에서 프랑카드를 걸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겨울에